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사드 배치에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의 산업별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일단 그냥 심리상으로만 봤을 때에는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불안감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오늘 차근차근 나눠볼 겁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대 경제학과 최양우 교수님 그리고 최유한 경제평론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최근 좀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는 영상이 있어요. 반한 감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炮都对到你家门口了，看他妈几个韩国人，对，支持，我一点，我所以说我是很激动。对，说的对，是不是拿着大炮都对到你家门口了，看他在这稀里糊涂拿着就韩国嘴在说着。 자, 저희가 지금 이 장면이 한국 제품, 한국 화장품 제품을 행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중국인 현지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는 항의하고 네. 매장에서 지금 위에 보이시면 살짝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한국 화장품 제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사실 이걸 우리가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중국인들이 다 반한 감정을 아주 크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저 멘트가 좀 많이 한국인 나가라. 제가 저 말을 직접 꺼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한국인 나가라. 한국인 나가라. 그리고 심지어 이 한국 제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중국인 직원들까지도 질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심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완벽하게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정당한 경제 거래 질서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뒷짐지고 있고 아래서 막 싸우든 뭐 하든 난리 나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뒷짐보다는 밑에서 불 떼고 있죠. 불 떼고 있어요. 어디든지 저 응댕이에 뿔난 송아지는 한 마리씩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물론 일반화시키기는 그렇죠. 어렵죠. 저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막 화석장 놀래고 이러는 거면 그런 게 지는 겁니다. 저들은 네, 그냥 저 하라고 그냥 냅둬요. 저급하게 가도 우린 고급하게 하자. 그렇죠. 뭔가 좀 새로운 시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최양호 교수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영상에서 나왔던 이런 반한 감정들이 사실 영상은 배포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많이 떠나르느냐에 따라서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현실에도 저렇게 반한 감정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분을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중국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 플랫폼 컴퍼니 김민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김민석 대표는 중국에서 뭐 유통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시죠? 아, 예, 그 한국 기업의 네. 중국 진출을 도와주는 마케팅과 유통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물건이 넘어가는 그 과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중국에서 얼마나 중국인들이 이 한국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네. 느끼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시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일단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중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일단 롯데에 좀 더 집중돼 있는 측면이 일단 강합니다. 네네. 물론 그러니까 롯데만 집중돼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좀 어느 정도 좀 두렵거나 무서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네네. 이제 한국의 제품을 중국에 납품하는데 그 제품 물량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죠. 일단 얼마나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문이 들어온 것들이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금은 민감한 시기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중국의 파워블로거라고 네네. 불리는 그 왕홍이라고 불리는 네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 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데 네. 자기 팬들 중에서도 조금 왜 한국 물건을 파냐고 클레임을 넣거나 뭐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지만
이제 네. 보통 그런 친구 좀 빅마우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왕홍 입장에서는 한국 제품, 한국 특히 뭐 화장품,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이 좋다고 해서 이 콘텐츠를 만들고 뭐 영상을 배포를 하는데 오히려 네. 유저들이 왜 한국 제품을 지금 홍보를 하느냐라면서 따져 묻는 유저들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소수긴 합니다. 근데 네네. 허나 이제 좀 강하게 묻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사실 그 증권가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 그 예. 화장품은 뭐 내 피부에 맞춘 거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쓰는 거니까 이런 필수 소비재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 네. 왕홍을 통해서 브랜드를 어떤 확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예, 맞습니다. 그 소비를 자주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심리 아닙니까? 네네. 근데 현재 이제 중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좀 분노에 대한 감정이 확산되는 거고 대중국 기업들은 좀 두려움의 그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한쪽에서는 분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공존하는데 그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리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어찌됐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손실 내지는 피해를 보고 계신 입장이니까 그럼 그 네. 입장에서 어쨌든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은 완료가 됐으니까요. 아, 그렇다면 네네. 이런 상황에서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그 기업 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 논리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근데 좀 잘못된 접근은 이분법적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하냐, 네네. 뭐 반대하냐 이렇게 좀 단순하게 접근할 또는 프레임을 씌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도 분단 국가에서 안보 이익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부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이익도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주변국과 좀 협조와 그러니까 협의도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은 좀 과정의 합리성과 커뮤니케이션적인 대결하고 좀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드 배치를 해야 돼, 하지 않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그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사드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또는 중국 국민, 한국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좀 네.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가지 않았을까, 피해를 좀 많이 안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네. 심지어 많은 중국 사람들이 사드 자체를 미사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도 되게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네. 보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니까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예.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무역하시는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더라면 조금 더 나았었겠다. 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실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그 매출도 좀 안 좋고 중국인들의 네. 반항 감정도 심해지고 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김민석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이 중국을 상대로 이 상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느낌이 어떠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 김인석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유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이 유하게 들었죠. 많이 이렇게 유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간에 있는 그 행간을 딱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속이 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당장 그 근거가 되어 있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배척당한다는 거는 네네. 사업 자체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인석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애가 탄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네요. 최 교수님은 네, 어떠세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죠. 왜냐하면 네. 하루하루에 그게 이익으로 오고 그것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정부가 좀 더 강하게 또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좀 찾아서 뭐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거든.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국제용은 아닙니다.
국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중국의 국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우리가 강하게 나오면 저쪽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중국하고 하는데 네. 자, 몇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면 1월 달에요. 네. 그렇게 저렇게 뭐 해서 7개월, 8개월 된 상황에도 중국 관광객은 8% 늘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김치만두 더 잘 팔려요. 네. 지금. 그리고 화장품도 뭐 걱정이 되지만 1등, 2등은 지금 건드리질 못해요. 건들지 못해요. 무역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보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한류, 그다음에 컨텐츠, 그리고 특정 기업. 특정 기업 요거 세 개를 놓고서 지금 패는데 그거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아시잖아요. 지금 뭐- 지금 바로 네. 이야기하셨.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를 배출한 나라에서 이렇게 치사해도 되느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서로 양반일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치사하냐면 중국의 보아오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2002년부터 시작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부의 주장관을 초청을 했다가 빠꾸를 시켜요. 세상에 이런 일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뭐 산업부 측에서 얘기해서 세션이 패널 확보가 안 돼서 다 취소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국제적인 관례에서 굉장한 신뢰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를 일부러 저지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이죠. 더구나 제가 한국의 그 1대1로 그러니까 그 국제 포럼에서 5월 달에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국제 초청 안 해 한국 사람들 오지 말란 소리잖아요. 네. 아니 그 누구 무슨 행사 있을 때 적어도 국제 행사면 몇 달 전에 알려주고 네.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건데 5월 달인데 아직도 초청장이 안 왔다는 거는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사실 토라진 여자친구가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유, 되게 뭐, 치사하다. 치사하다는 표현이 진짜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그저 1대1로 회의에는 예. 푸틴, 메이 네네. 총리 등등 굉장히 그 기라성 같으신 분이 와서 AIIB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할 것인가를 네네. 하는데 사실상 AIIB의 총회가 6월 달에 한국에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우리가 창립 그 뭐야 그 그렇죠. 회원국이거든. 네, 회원국이고 두 그런데도 번째로 그래. 많은 금액을 내고 네. 있는 네. 국이죠. 그리고 우리 지분율이 뭐 높고. 부총재 되신 분이 네. 조금 뭐 뭐 잘못했죠. 어쩌고, 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캐나다 사람이 들어갔는데 우리랑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더 한 건 뭐냐면 제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네네. 저기 그 반한 메시지가 지금 확 퍼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을 통해서 네. 일촉즉발 사드 배치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그리고 저게 이제 웨이신을 이제 캡처한 겁니다. 여기서 막 퍼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 메시지는 그야말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데 이걸 수십만 번 재전송되면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랬죠. 뒷짐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불 지르고 있다고. 불 지르고 있다고. 이제 그 사드 반 롯데 메시지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적어도 나라 대 나라의 이야기면은 이런 것들은 자제시키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되게 유치하고 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사하니까 제가 이걸로 지금 뭐 몇 달째 고민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진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이냐. 네. 저는 국내용이라고 봐요. 국어 지그들 국내용이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 네. 자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양회가 열렸어요. 그렇죠. 양회라는 거는 2017년에 뭐 굉장히 중요한 처음에 이런 정치적 이벤트인데 네네. 2017년도에 경제 운용 방향을 정합니다. 맞아요. 올해 제목이 뭡니까? 구조 개혁과 리스크 관리란 말이에요. 네. 자, 거기인데 3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3월 1일 날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한미 군사 합동 작전을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양해에서 리스크 관리, 구조 개혁은 뭐예요? 그 안에서 아픔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것을 외부에 있는 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대만을 지금 딱 적으로 타겟이 두고 딱 된 거지 뭐. 이게요. 17자 전국대회 때가 그때가 뭐냐면 생각구 열도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하고 지금 요번에 19차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9월 달에. 그러면 거기서 상무위원 7명 중에 5명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총리를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주석과 총리를. 그럼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심한 이 소위 말하는 네네. 암투와 이런 게 벌어집니다. 아. 이전투가 그때요. 벌어지죠. 그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였어요. 네. 중국이 막 진짜로 불 지피는 게 아니고 휘발유 갖다 부었죠. 와. 그러나
얻은 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 당원 내부는 딱 통합을 해버려요. 그렇죠. 오. 지금 그에 조금만 더 나가서 네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중국은 보통 집단 지도 체제잖아요. 네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딱 올라가면서 지금 뭐랄까 그 주석이라든지 다 정리하고 거의 1인 지배 체제로 올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등소평이나 뭐 그 반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 내부 방금 말씀하신 국내용이라고 얘기하신 것이 중국 내부의 전체 질서를 시진핑 1인 체제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시진핑 주석이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시진핑 시진핑 예. 핵심 핵심 칭호를 받은 거예요. 말씀하신 네. 등소평이 맞아요. 받았던 예. 유일하게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없었죠. 3명이 가고 1인 체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시진핑 2기 5년이 시작되는 게 올해 9월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사드 문제는 10월까지 갑니다. 이것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거나 네. 또는 우리가 사실 절을 하고 들어가거나 이러면 지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이제 그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세부적으로 하나씩 네네. 들어가 볼게요. 롯데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저희 담당 PD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 그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만나 보니까 뭐 다른 전반적인 산업 영향보다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만 딱 유독. 네. 롯데만 지금 멱살 잡고 막 때리고 있는 것 같다. 아니 뭐 네. 잘못한 게 딱 보였으니까 제가 네.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1대 17로 싸울 때는요 한 놈만 붙잡고 패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롯데를 잡고서 하는데 네. 롯데 벌써 여기 지금 99개가 마트만 99개가 네네. 있는데 거기 중에 어저께 19개가 추가돼서 23개가. 네네. 그러니까 전체 25%가 지금 폐쇄 조치가 되는 네. 그런 아주 아픔을 겪고 있고요. 4개 중에 하나. 이게 또 마트는 원래 이제 이게 네덜란드계 마크로사라는 걸 2008년도에 사서 네네. 하겠는데 네. 1조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8천억 밖에 안 하고 연간 한 3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네. 상황이고 사실 지금 롯데의 그런 이 왕자의 난의 그렇죠. 분열의 이제 네. 근원지죠. 예, 예. 그런데 하나를 들고 패는 겁니다 지금. 들고 패고 여기는 마트뿐만 아니라 면세점. 어. 면세점 지금 한 2조 날라가게 생겼어요. 네. 그럼 면세점에 캐시플로우가 안 들어오면 이거는 상장까지 자기네들 상장하는 네, 거기까지 그렇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선양에 지금 롯데타워 만드는 것도 뭐 중단이 네. 되고. 네. 그래서 롯데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죠. 우리가 네. 많지만은 지금 강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아야 강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예.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어차피 롯데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다 중국인이다. 중국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를 해준 다음에 제재를 하든가 했어야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네. 중국 당국에서 롯데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를 할 거냐면은 네.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안 줘도 돼요. 네. 중국에서. 근데 한 달 지나기 전에 푼다는 거지. 그 아. 매출도 없는데 월급까지 줘야 되는. 오. 그래서 이 롯데로 하여금 이중 고통을 갖게 하는 네.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뭐 3천억 이상의 이제 적자를 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네네. 더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좀 참아야 되고요. 지금 등가 대응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또 네. 사드의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제 기자재들이 부품이 또 들어왔다고 하죠. 들어왔죠. 네. 등가 대응이 나왔는데 지금 등가 대응에 5개 단계가 있어요. 네. 1번이 한국 기업의 제재, 2번이 제재. 정치인 제재, 3번이 뭐냐면 군사적 조치, 4번이 북한 지금 2311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네네.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푸는 방법. 네. 5번째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강화하는 거 이걸 세워놨어요. 지금 1번이거든요. 1번. 네네. 근데 2번을 하려고 그러는데 2번은 우리나라 지금 대선이니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는 네.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잘 보시면 수출이 늘어나네. 네. 중국 수출이. 그렇다는 거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 또 한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금 이런 걸로 뭐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그럼 저희가 산업별 영향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중요하니까. 네. 사실 이번에 사드 배치 결정된 이후에 뭐 수출량은 늘었다는 사실은 저도 뭐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긴 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 특히 중국 내수 관련주들은 특히 이제 증시상에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지금 네. 소위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있어서 네네. 그런 외부적인 그런 압력에 의해서 그런 빠진다는 거는
사실 뭐 국가라는 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네. 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경제적 구조를 봐야 돼요. 네. 자, 지금 오는 우리가 중국에서 무역 흑자를 따는 거에 43%는 반도체에서 나와요. 네. 32%는 어디서 나오냐면 평판 디스플레이에서 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중간재나 이런 원자재 부분에서는 거기서 이거 할아버지 이러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 그렇죠. 화해의 회장이 삼성전자 와서 네. 평판 저 OLED 좀 달라고 절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다른 업계 진짜 죄송합니다. 그 네. 안에 뭐 이 화장품이라든가 그렇죠. 뭐 좀 엔터 더, 뭐 다양한 업종들이 있죠.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렵지만 또 그런 국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하고 구조상으로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거 갖고서 단단히 버텨나가야 됩니다. 관광객이요? 762만이 한국에 와요. 우리가 네. 444만이 거기 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위거든요. 중국에 여행 가는 저 국가로는 중국 여행은 입장에서 최고예요. 그렇죠. 네. 최고 2등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네. 근데 200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아. 그러니까 우리도 안 가기 시작하면 거기도 자기들도 뭐 힘들다는 거지. 네, 거기도 이제 팔이 날리는 거죠. 그래서 방금 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준 카드가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린 우리 기업이 중국에 투자한 것만 해도 43억 달러나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50만 명에 육박한 한국 체류 중국인 조선족이 중국에 보내는 돈만 해도 4조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방금 말씀 계속 해주신 게 중국 경제에 싱가포르와 함께 구세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네. 여기를 그냥 함부로 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롯데를 치는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산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OLED, 화학 철강 이거 끔찍 안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있어요. 네. 올라갔죠. 올라갔죠, 네, 오히려. 네.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지금 롯데라는 그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치고 있는 거지. 이게. 한 놈만 들고 패는 거죠. 지금 한 놈만 들고 패다 보니까 또 그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은 중국 친구들한테 롯데 한국 기업 아니다, 일본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닌대요. 예, 예. 뭐 하여튼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롯데 이렇게 당하는 것도 저 억울해 중인데 사실 뭐 싸우다 보면 네. 말리는 저기 신우이가 더 밉다 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죠. 카르푸가요. 카르푸가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퇴출이 됐지만 네네. 중국에서 장사 잘하는데 한국 제품을 안 쓰는 거예요. 까르푸가. 미워 죽겠는 거죠. 네. 밉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퍼지는 게 이제 우리가 우려 사항이지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만 마무리하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의 근원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과의 싸움 아닙니까? 싸움이죠. 그러니까 네. 4월 달에 환율 조작국이냐 아니냐 그걸 정해질 결정나. 거고 네. 이런 쭉 가는데 지금 중국이 위험성에 달한 게 뭐냐면 외환 보유고가 4조 달러 있던 게 3조 달러까지. 2조 8천억이 간 거예요. 네. 거기다 위안화 그 두 가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3조 달러 지키는 네네. 거고 달러 대 위안화의 7달러. 그렇죠. 그거가 지금 깨지게 생겼거든요. 네. 6.99 갔거든요 오늘. 그 교수님 그러니까 그, 중국 입장. 네. 그 차기에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중국 독일 그 바덴바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 연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우리 거기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드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재무장관끼리 얘기하면 뭔가 풀리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가야 되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리커창 밑에 경제관료를 지금 다 시진핑 사람으로 바꿨어요. 바꿨어요. 예, 바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시진핑이 이제 핵심으로서 뭔가를 잡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시진핑과 직접 해야 됩니다. 재무장관, 자, 이런 얘기하는데 재무장관이 해야 될 얘기는 이거죠. 자, AIIB가 2차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네네. 자, 우리가 정식으로 초대할 겁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음 정권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 대통령이 맞는 외국 정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조건을 달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MES 시장 마켓 그러니까 자유시장 스테이터스 그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거 15년 동안 해오는데 미국이 반대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고 자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나가는데 우리 또 10월 달에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지금 종료가 돼요. 네네. 그렇죠. 예. 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그 예, 카드까지. 그러면 10월 달에 전당대회 자기네들 끝나고 네네. 자 화해 무드로 갑니다. 일본이
일본이 센카쿠 열도 사건이 있을 때 11개월 동안 불매하고 관광객 그렇죠. 못 들어오게 네네. 하는데 그렇죠. 예. 그때 관광객이 28% 줄었어요. 네. 근데 그게 딱 끝나자마자 폭등을 합니다. 관광객이 네. 86%를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도 꽤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죠.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딱 잡고 지금 뭐 어지럽죠. 우리나라 네. 대선 있고 그런데 진짜 이 부분은 누군가 하나 딱 채를 잡고서 나와 이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던 옥죄 카드는 굉장히 너무나도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요즘에 예.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칭따오 사 먹지 말자. 우리도 불매운동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옥죄 카드보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통화 스와프 그럼요. 그리고 최초의 정상회담을 중국과 하자. 뭐 이런 식의 이런 카드들, 여러 가지 외교적 카드들. 카드들을 갖고요. 저 다보스 포럼에서 네. 시진핑가 뭐라 했습니까? 니쫑 여우니, 그다음 워쫑 여우니 그랬거든요. 해석해 주세요. 니 속에 네. 나 있고 나 속에 니 있다. 파리의 연인이에요. 아니 그 말을 했어요. 네네. 그거 하면서 그러면 드라마 봤나 저 보다. 도와줄게. 네. 도와주자. 나 등 가려운데 내가 등 긁어줘. 긁어줘. 네. 너도 긁어줘. 그러나 니 9월달에 시진핑 제 2기의 뭐 출범을 위해서 우리가 네. 다 도와주겠다. 그치. MES 가는데 도와주겠다. 환율 조작국 우리가 막자 같이 네. 등등. 여러 가지 카드가 있네요. 어떻게 제가 뭐 와. 국회로 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고 이 방송에서 더 알겠습니다. 말씀 이야기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 방법이 와, 많다. 네. 예. 칭따오 와. 더 먹자. 네. 뭐 칭따오 먹어도 된다. 아직 거. 네. 그 정도쯤이야. 그거 먹어도 말씀이시죠. 여러 가지 카드는 이미 우리에게 있다. 네. 실제로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거에 대해서 흥분하는 것 자체가 네.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말려드는 거일 수도 있는 그러면 거죠. 아니 근데 그래도 사실 그 중간 과정상에서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10월이 되고 연말이 되고 아니면 대선 이후가 되고 이 이후에는 어떤 이런 카드를 아마 네. 그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다만 그렇겠죠. 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또 국민들의 감정도 어느 정도 눌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또 신호 시그널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제소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세계 무역기 WTO에 제소하는 네네.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네네.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것이 검토 중에서 실제로 제소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건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렇게 제소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 자체가 네. 방금 이제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또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G20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추진한다. 네네. 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사드니 뭐니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던지는 거 아니겠느냐. 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WTO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에 제재를 가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평균 3년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말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할 수도 있으나 우리 안 할 거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 검토 크게. 중이다 뭐 대충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얘기는 야 우리도 화나면 무서워. 이거는 네, 보여줘야 네.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네. 그래서 뭐 칼을요 이렇게 확 쏘는 거 꺼내면은 아니고? 앞에 사람은 돌이라도 짚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네. 무섭게는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정도의 우리 액션들이 지금은 야. 너무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했던 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뭐냐면 1월 16일 날 주한 중국대에서 초치해서 항의한 거 그렇죠. 외에는 없거든요. 아직 카드는 있다는 거네요, 보니까. 자, 많아요. 지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남아있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예, 예, 하셨고 예, 예.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무역상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최대 무역 제품은 중간재인데 사실 중간재도 수출이 줄진 않았고 그대로 이런 버티고 있죠. 네,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도 우리는 또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를 교수님과 두 분께서 네. 뭐 각자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아까 현지에서 전화 네, 주신 네. 분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초인데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지금 우리나라 정부를 대표해서 중국에 가서 설명한 사람이 우리 야당의 의원 5명인데 뭐 다 반대한다고 나왔죠. 네. 근데 중국이 가장 화난 게 뭐냐면요. 황교안 총리가 가서 사드 배치 절대 없다. 절대 네. 없다 얘기하고. 말한 거 일주일 후에 사드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사실 이래 하고 자 사드는 미국이 사드라는 것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다. 네. 우리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것이다. 그러면 니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차분차분 얘기하고요. 뭐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사드가 2대 있어요. 네. 사거리가 2,200km다. 우리나라는 600km밖에 그렇죠. 안 돼요. 네네. 야, 저걸로 다 되는 거다. 이거는 진짜 북한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좀 도와주고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없어져야 당신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다. 사드 우리 안 할게. 네. 이거를 얘기를 그치? 하면서 진짜 우리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얘기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네. 더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 반민족적인 친중, 친일, 친미, 친러는 문제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나 정치에 도움이 되는 친일, 친미, 친중, 친러는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예방주사를 맞았다. 더 큰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빨리 고치자. 네. 이런 말씀 좀 근데 거시적으로 생각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도 그 사건이에요. 예. 일본이 대중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해서 다변화했거든요. 그렇죠. 네. 성공했잖아요. 네. 자, 수출 우리도 다변화. 포스트 차이나 오. 그렇죠. 이거 지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앉아갖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친중하고 어떤 작전을 할 건가 우리가 생각할 때다. 그러면 네. 이거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래갈 일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칭따오를 안 마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작년에 알겠습니다. 이 얘기 나온 게 네, 네. 뭐 인도 모디 총리, 베트남 펀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네. 많은데 왜 거기에 네. 대한 대안이 없냐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외대 최양호 교수님 그리고 최영 경제평론가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